태몽에 있어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설화 속의 태몽, 고전소설 속의 태몽, 우리의 민속이나 아니면 신문, 방송 이런 매스 미디어 속의 태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화, 고전소설, 민속, 매스 미디어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러한 영적 세계, 이러한 영적 세계인 이런 꿈의 예지적인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높고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천부적인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 선인들의 설화 속에 보면은 이러한 태몽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성시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고전소설 속에서도 고전소설의 첫 시작이 태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속에서도 태몽을 갖다가 중시하고 또 신문, 방송에서도 이러한 태몽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설화 속의 태몽은 어떠냐? 우리 설화 속에 보면은 이제 동자나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타나기도 하는 바 이러한 영혼 탄생 전생 설화 속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 속의 태몽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 좀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유신의 탄생에 관한 설화가 있죠. 그래서 김유신이 고구려 첩자였던 백석의 간계에 빠져서 고구려 들어가다가 새 호국신의 일깨움으로 김유신을 유인하던 백석을 포박하고 고문해서 물으니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자기는 원래 고구려 사람이고 지금 신라의 김유신은 우리나라의 점쟁이 추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에서 이제 대왕의 부인이 음양에들 역행해서 징조가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추남이라는 점쟁이가 고구려 왕에게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직언했을 적에 내가 그렇게 용한 놈이면 이 상자 안에 있는 게 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추남이 쥐라고 이제 맞추죠. 맞히는데 그러면 쥐가 몇 마리냐? 근데 새끼를 뵌 것까지 계산해서 8마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제 한 마리인데 8마리라고 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쥐가 새끼를 갖다가 베어갖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목 베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추남이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대장이 돼서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새끼를 베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영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즉 김유신의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이제 김유신으로 갖다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맹세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신라의 김유신은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이 이제 환생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류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환생 설화 속에 이러한 꿈과 관련이 맺어지고 있죠.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죽지랑도 이 죽지랑의 아버지가 이제 임지로 가다가 어느 거사를 만나게 되죠. 어떤 스님을 만나는데 이 스님이 굉장히 위가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감탄하고 칭찬했는데 또 그 스님도 역시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는 좋게 봤는데 근데 이제 한 달이 되었을 적에 그 부임하던 길에 만났던 거사가 방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거사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밤에 이렇게 꿈에 들어오는 걸 보고서 이제 또 그 안에도 같은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알아보니까 바로 그 거사는 현실에서는 이제 죽은 지 며칠이 됐다. 그래서 아마도 그 죽은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거사가 밤꿈에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그 스님이 환생해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잘 장사를 지내줬다. 그로부터 과연 이제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죽지랑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지랑이 돼서 김유신의 삼국 통일의 그 일을 돕는 죽지랑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지랑의 환생 설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꿈에 거사가 들어왔다. 근데 거사가 현실에서는 이제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또 이 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국사, 석고람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성이 이제 현실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태어나게 되죠. 다른 데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그 국상 김문양의 집에 하늘의 외침이 있는데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꿈꾸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성이라는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집사람이 놀라서 조사하니까 실제 그렇더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뭐 7일 만에 왼손을 폈는데 대성이라고 두 글자 새긴 금간자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대성이라 하고 그 친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설화죠. 그래서 이 대성이 이렇게 시주를 하고 이제 죽었는데 이러한 커다란 재상의 집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좀 다른 설화 얘기로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온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의 태몽에 관한 일화인데 맹사성의 그 부친이 어느 날 이제 아들을 갖다가 불러내리죠. 아들을 갖다가 이제 거짓말로 부친이 위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려온 아들을 갖다가 시집온 새색시 방으로 갖다가 들어가게 하죠. 왜 그랬느냐? 어느 날 그 며느리가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이 태양으로 상징된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만물을 비치는 이런 존재가 입속으로 들어왔으니까 훌륭한 태몽이 돼서 큰 인물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고하니까 이제 거짓으로 부친이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보내서 내려오게 해서 합방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그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맹사성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훌륭한 재상인 맹사성은 부인의 꿈에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태몽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됐죠. 여기 그 어머니의 꿈에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맹사성이다. 자, 또 산을 삼키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암 송시열에 관한 일화인데, 이 송시열의 그 어머니가 이 우암 송시열을 잉태할 때 이 산을 갖다가 꿀꺽 삼켜 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을 삼키는 태몽을 꿨으니까 이 우암 송시열은 뭐 쉽게 보자면 산의 전기를 갖다가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태몽 표상에서는 산을 들이삼킨다든지 바닷물을 들이삼킨다든지 뭐 이러한 태몽 표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산으로 상징된 거대한 권력기관, 거대한 조직,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그러한 전기를 타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몽에서 이러한 산을 삼켰다. 강물을 들이마셨다. 바닷물을 마셨다. 이렇게 스케일이 클수록 커다란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그냥 설화 속에 전하는 얘기인데, 미인바위라고 있는데, 이 미인바위에서 이 가래라는 이름의 처녀가 예뻤는데, 이 예쁜 처녀가,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미인 바위를 둘러싼 영롱한 구름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와서 처마 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롱한 구름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와서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미모가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러한 출생시에 좀 범상치 않은 태몽이 있었다는 그러한 좀 이야기죠. 어떤 설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람들의 태몽에서도 이렇게 영롱한 구름 속에서 예쁜 처녀가 들어오는 꿈을 꾸면 뭐 미녀의 딸을 갖다가 낳게 되지만 이제 그러한 믿음에서 설화 속에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거북바위의 유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북이 모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북바위인데 이제 이 의병대장을 지낸 박석정 장군의 어머니 강씨 부인의 태몽 이야기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강씨 부인이 들 건너 황산에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하고 새끼 거북 2마리를 안고 오다가 새끼 거북 2마리는 내에 떨어뜨리고 어미 거북 1마리는 뒷산에 내려놓았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이런 꿈을 꾸고 하도 신기해서 가보니까 치마폭에 안고 왔던 거북과 똑같이 생긴 바위가 꿈속에 놓인 자리에 놓여있더라.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큰 거북바위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를 이제 낳게 됐다. 그러니까 커다란 거북바위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훌륭한 장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바위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우리 태몽 표상에서 돌멩이를 가져온 그런 태몽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런 돌멩이 가져온 태몽은 좀 평범한 인물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들고 왔다. 뭐 그러한 커다란 바위의 태몽이다 그러면 커다란 바위로 상징되는 어떠한 그러한 명예, 그러한 파워,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이제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봉선화 속의 전설 속의 태몽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요거만 그냥 뭐 설화 속의 얘기니까 간단히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꿈에 선녀로부터 봉황을 받는 태몽을 꿨기 때문에 낳은 딸이라고 해서 봉선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이제 설화 속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봉선화 전설이 되는데 꿈과 관련된 거는 선녀로부터 봉황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봉선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자.